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통수학 2 7단원이고요. 명제 단원에 대한 내용 설명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단원명이 집합과 명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집합에 대해서 집합의 뜻을 다시 한번 적고 시작할게요. 집합의 뜻은 어떤 명확한 기준에 따라 그 분류한 대상들의 모임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쁜 꽃들의 모임 이런 거는 집합이 안 됐습니다. 근데 뭐 10보다 작은 자연수들의 모임 써볼까요? 예쁜 꽃들의 모임. 예쁘다의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거는 집합이 안 되고 10 이하의 뭐 홀수들의 모임 이거는 집합이 되죠. 1, 3, 5, 7, 9 맞죠? 네, 그래서 집합에 대한 거랑 명제랑 좀 비슷해요. 말이. 명제는 뭐라고 어떻게 뜻을 설명하냐면 이렇게 씁니다. 참 그리고 거짓을 분명히 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의미합니다. 문장이나 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날씨를 보고 오늘 날이 참 좋네요. 날이 참 좋네요. 라고 하면 저한테는 말이 되지만 누군가는 오늘 같은 날씨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죠. 저는 가을 날씨 되게 좋아하는데 누구는 비 오는 날씨를 좋아할 수도 있죠. 이게 날이 좋다 나쁘다가 이게 좀 주관적이죠. 그래서 이거는 명제가 아닙니다. 근데 뭐 오늘은 비가 안 오네요. 오늘은 비가 안 오네요라고 해볼까요? 비가 안 오네요. 이거는 말이 됩니다. 그렇죠? 비가 온다 안 온다를 명확하게 할 수 있죠. 만약에 또 애매하게 와가지고 그러면 안 되니까 날씨로 하지 않고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이는 짝수이다. 맞죠? 참이죠, 참. 이거는 참인 명제라고 합니다. 참인 명제. 6은 소수이다. 좀 그러니까 수학적인 표현은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6은 소수 아니죠. 이게 명제가 아니라고 하면 안 되고 거짓인 명제입니다. 거짓인 명제. 좀 조심해야 되는 게 그 거짓인 명제를 명제가 아니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아니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 이렇게 적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명제랑 이제 비슷한 것 중에 조건이라고 있습니다. 조건은 뭐냐면 바로 참 거짓이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변수 같은 것, 변수 미지수에 따라서 참 거짓이 결정되는 것. 역시 문장이나 식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세요. x제곱 빼기 2x는 0이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2차 방정식입니다. 이게 조건인데 왜냐면 이거는 x가 0이나 2일 때는 참입니다. x가 뭐 1, 그러니까 0 이외의 수일 때는 거짓입니다. 그래서 x의 값에 따라서 참 거짓이 결정이 되죠. x를 모를 때는 사실 참 거짓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x가 결정되면 참 거짓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앞으로는 참을 true, 거짓을 false 이렇게 표기하겠습니다. 한글 영어 가끔씩 섞어 쓸 테니까 tf 익숙해지도록 합시다. 네, 그래서 x가 결정되면 참 거짓이 결정이 되는 이런 문장이나 식을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조건에 바로 이어서
용어가 나옵니다.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그러니까 방정식의 해 같은 녀석들이죠. 방정식이나 부등식의 해 같은 거. 참이 되게 하는 집합을 진리집합이라고 부릅니다. 진리집합. 그러니까 우리가 집합에서 썼던 그 조건제시법 있죠. 조건제시법. 예를 들면 x가 x는 6의 약수 이렇게 썼을 때 요거의 집합을 나열을 해보면 1, 2, 3, 6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조건에 대한 진리집합이 이게 되는 겁니다. 다시요.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집합을 진리집합이라고 한다. 우리 방정식이나 부등식을 보면 본능적으로 풀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 단원에서 관점에서 얘기를 해보면 진리집합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부정이라는 거를 배웁니다. 부정. 용어가 좀 많이 나와요. 집합이랑 명제 쪽에 보면 용어랑 공식들이 좀 많습니다. 특히 이 단어는 좀 말이 많은 단어이랄까요? 수학적인 표현들, 식도 물론 많지만 좀 말이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 명제 있죠. 명제를 어떤 문장이나 식 같은 거를 P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명제가 아마 영어로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프로포지션이었나?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혹시 틀렸으면 수정해 놓을게요. 여기서 아마 따서 그 명제를 P로 이렇게 줄여서 부르거든요. 그래서 P라는 명제의 부정 있죠. 부정. 그 낫입니다. 낫. P라는 명제의 부정을 낫 P라고 부르게 됩니다. 요 읽을 때 물결 모양 있죠. 요거 낫이라고 읽으면 됩니다. 낫이요. 됐죠? 그래서 어떤 성질들이 있냐면 P가 만약에 참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부정한 not P는 저절로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참이고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거짓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집합에서 보면 부정은 약간 여집합의 느낌이에요. 여집합. 우리가 그 길 가다가 사람들을 붙잡고 검다의 반대가 뭡니까? 그러니까 범다를 부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흰색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 단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검지 않다라고 얘기해야 되고 그거의 진리집합은 검은색을 제외한 모든 색이 다 진리집합에 포함되게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부정은 P가 아니다. 어떤 명제에 대해서 P가 아니다. 이거를 부정이라고 합니다. 또 한번 해볼까요? X가 크다의 부정이 뭡니까? 그러면 작다 그러면 안 되고 X는 2보다 크다니까 크다. 반대는 작다가 아니고 크지 않다. 부정하면요. 크지 않다. 다시 말해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약간 말장난 하는 것 같죠? 그렇죠? 네,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P의 명제 P의 진리 집합을 이건 소문자 P고 라지 P라고 하면 P의 부정의 진리 집합은 P의 여집합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를 제외한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이게 명제에 대한 제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이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는 합성 명제라는 게 있어요. 가정과 결론. 결론으로 이루어진 명제. 가정과 결론으로 이루어진 명제라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 영어 시간에 배우는 그 가정법이랑 비슷해요. 뭐뭐이면 뭐뭐이다. 그뭐 if 어쩌고 저쩌고 있죠. 뭐 내가 새라면 하늘을 난다. 뭐 이런 문장 배우죠. 영어 시간에 비슷해요. 그래서 가정과 결론으로 이루어진 명제인데 구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조가 뭐뭐이면 뭐뭐이다. 이렇게. 제가
마음대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비가 온다. 오늘 비가 오면 돈가스를 먹는다. 이렇게 해볼게요. 돈가스를 먹는다. 오늘 비가 오면 돈가스를 먹는다. 가정이라고, 여기를 가정이라고 하고 여기를 결론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러면 이게 제가 문장이라서 더 설명하기는 좀 그런데 수식으로 하나를 더 쓸게요. 이거 말을 해야 되니까. 자, 이거는 그냥 설명하려고 한 거고 x가 1이면 이렇게 x가 1이면 x제곱은 1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과 결론입니다. 가정과 결론. 그러면 이 명제의 참 거짓을 어떻게 따지냐면요. 그냥 x는 1이니까 제곱하면 1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는 거에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판단하는 게 가장 논리적이냐면 이렇게 합니다. 이 가정 쪽의 진리집합을 구해요. 1 하나죠. 결론 쪽의 진리집합을 구합니다. 마이너스 1과 1이죠. 그래서 결론 쪽에서 포함관계가 이렇게 되면 참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살표가 가는 쪽 있죠. 이쪽으로 포함관계가 이렇게 돼 있으면 참이고 포함관계가 반대로 돼 있으면 거짓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할게요. 어떤 명제가 있고요. 이 가정과 결론을 뒤집은 거를 역이라고 합니다. 역. 이거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x제곱이 1이면 x가 1일까요? 아닐 수도 있죠. 포함관계가 이렇습니다. 이럴 때 거짓이라 그러고 여기에 보면 마이너스 1이라는 원소를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 1이라는 원소가 분명히 제곱하면 1이지만 1이 아닌 원소가 있어요. 제곱하면 1이지만 1이 아닌 원소. 얘를 뭐라고 하냐면 발레라고 부릅니다. 발레. 네, 어떤 명제가 거짓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네, 어떤 명제가 거짓임을 보여주는 예를 발레라고 하고 그래서 이 합성 명제 있죠. 가정과 결론으로 이루어진 명제가 거짓임을 밝히는 방법은 그냥 그 발레를 하나만 찾아버리면 끝납니다. 됐죠? 그래서 이게 참이라고 해서 이 가정과 결론을 바꾼 역도 반드시 참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이거를 구조를 보면 P이면 Q이다죠. 역은 Q이면 P이다죠. 근데 이렇게 한 게 있어요. Q에도 부정하고 P에도 부정한 거를 대우라고 합니다. 대우. 얘는 그러면 이렇게 써지는데 그 원래 명제랑 대우 명제 있죠. 원래 명제랑 대우 명제의 참 거짓이 일치합니다. 쉽게 말해서 같은 말입니다. 좀 달라 보이지만 같은 말입니다. 하나 적을게요. 그래서 원 명제와 대우 명제는 참 거짓이 같습니다. 참 거짓이 일치. 그래서 이거를 원명제와 대우명제가 참거짓이 일치하는 거 요거를 그냥 논리적으로 똑같은 말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두 글자로 동치라고 부릅니다. 그냥 이 말이나 생긴 건 다르지만 같은 뜻을 의미한다, 같은 뜻이다라는 거예요. 원래 명제랑 대우명제는 논리적으로 동치라고 합니다. 그냥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됐죠? 한 페이지 넘어갈게요. 그래서 글이 좀 많고 말도 많고 그런데 천천히 한번 보면서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떤 명제가 또 있냐면 어떤 모든이란 말과 어떤이라는 말을 포함하는 명제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예를 한번 적어 볼게요. 모든 x 실수 x에 대해서 x 제곱은 양수이다 라고 하면 이 명제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제곱하면 양수니까 참일까요? 아니죠. 0이면 제곱하면 0보다 크지 않고 제곱이 0이 되죠. 그래서 이게 또 반례가 됩니다. 맞죠? 그래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모든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정말로 거기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다 이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하나라도 안 되는 게 있으면 거짓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모든을 부정하게 되면 어떤으로 바뀌게 됩니다. 알겠죠? 이번에는 아까 거짓인 걸 보였으니까 제가 참인 거 하나 해볼게요. 어떤 x 실수라고 할게요.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여기를 제가 그냥 만들어 볼게요. 마이너스 2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아무거나 넣으면 되진 않죠. 그래도 어떤 실수에 대해서 하면 되니까 1이나 2를 넣으면 만족하거든요. 그러니까 1이나 2 빼고는 사실 만족을 안 하지만 1과 2를 넣으면 만족을 하기 때문에 이때는 어떤은 뭐냐면 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오케이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모드는 좀 까다로운 조건이고 어떤은 그래도 약간 널널한 느낌이랄까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이 들어가면 무조건 안 되고 어떤이 들어가면 무조건 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돼요. 없으면 안 되지만 최소 하나라도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어떤을 부정하면 모든으로 바뀌게 됩니다. 알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여기 제목을 빨간색으로 쓸게요. 중요합니다. 명제의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그 용어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이거를 좀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 이 기회에 정확하게 알고 사용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이거는 어떤 용어냐면 자, 아까 가정과 결론으로 이루어진 명제 있죠. P이면 Q이다. 이렇게 생겼을 때 맞죠? 이게 참인 거를 어떻게 판단한다 그랬냐면 P의 진리집합과 Q의 진리집합을 구해서 포함 관계가 이렇게 있으면 참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명제가 참이 될 경우에 두 줄로 표시합니다. 두 줄로. 참일 때 이렇게 두 줄로 표시하게 됩니다. 됐죠? 그랬을 때 여기 쪽을 요쪽 있죠? 요쪽을 필요 조건이라 충분 조건이라고 합니다. 충분 조건. 여기를 필요 조건. 그냥 이름을 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쉽게 외우는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Q가 큰 집합이죠. Q가 큰 집합. P가 작은 집합이죠. 이렇게 되니까 작은 쪽이 충분 조건, 큰 쪽이 필요 조건이거든요. 어떻게 외우면 좋냐면 제일 좀 간단한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P가 Q에게 총을 쏩니다. 총을 빵 쏴요. 총 이렇게 하고 Q는 총을 맞고 으악 해가지고 피가 나죠. 이게 좀 웃기진 않죠. 그래서 총을 쏘고 맞으면 피가 나고 필 이렇게 외우거나 두 번째 방법은 이런 것도 있어요. 화살이잖아요. P가 Q한테 총을 빵 쏘는 게 아니고 화살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Q가 P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나 화살이 좀 필요하다. 화살이 좀 필요하니까 네, 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래? 나는 화살이 좀 충분하니까 줄게.
저 어릴 때 이렇게 배워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설명하는데 요 정도? 예.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요. P는 좀 조그만하니까 날씬하죠. Q는 좀 뚱뚱하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P는 이제 거울을 보면서 날씬하니까 충분해. Q는 아니야 다이어트를 좀 필요해 이런 식으로 이 정도로 해서 어쨌든 외워야 되니까요. 그래서 각자 취향에 맞는 걸로 외우고 다 싫으면 그냥 외워야 됩니다. 됐죠? 그리고 양쪽이 똑같을 수도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제일 좋아했는데 고민을 안 해도 되니까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렇게도 참이고 이렇게도 참이면 이 집합이 완전히 똑같을 때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이 말이랑 이 말이 똑같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이 말이나 이 말은 같다. 양쪽 다 같을 때가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됐죠? 그 다음에 3단 논법을 하나 얘기해 볼게요. 요거 제일 유명한 게 이거죠. 저는 예전에 사회 시간에 배웠던 것 같은데 사람은 죽는다. 약간 이런 구조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테스는 사람이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면 R에서 P로 가고 P에서 Q로 가죠.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네, 요거 연역법이라고 부르는데 대전제, 소전제, 결론 이런 거 들어보셨을 텐데 지금은 이런 것보다는 꼬리 물기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R이면 Q이다. 이게 성립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3단 논법이라고 부릅니다. 꼬리 물기. 노래 중에 그런 거 있죠.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이거 자체가 명제는 아니지만 빨가면 사과, 사과면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저쪽 하는 노래 있죠. 이것도 이제 그냥 비유를 하자면 꼬리 물기 3단 논법의 하나의 사례가 됩니다. 이러면 이렇고 이러면 이렇고. 그럼 나중에 보면 이상해요. 원숭이는 바나나 이상하죠. 네. 어쨌든 그냥 재미로 들어두고 필요 충분 조건 외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참거짓 따지는 방법, 진리 집합의 포함 관계를 이용한다는 거 알겠죠? 여기까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이제 조금 어려운 내용이 남았는데 한 페이지 넘겨서 마저 설명할게요. 그 명제 증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명제 증명. 요거는 제가 나중에 예를 많이 드려야 돼서 일단 내용 설명은 좀 간단하게 하고 나중에 예를 많이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정의라는 말을 알아야 돼요. 정의는 말 그대로 뜻입니다. 뜻을 분명하게 정해놓은 거. 용어에 되죠. 그리고 정리는 뭐냐면 정리는 그 들어보신 거 피타고라스 정리 이런 거 있죠. 정리는 그 이미 증명된 유명한 공식을 말합니다. 이미 증명된 참인 명제 공식. 우리가 소위 공식이라고 부르는 게 참인 게 증명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정리는 다른 명제를 증명할 때 쓸 수 있습니다. 다른 정리를 증명할 때 앞에서 이미 밝혀진 거니까 계속해서 사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증명의 방식은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증명 방법. 이거는 제가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다룰게요. 지금은 그냥 개념만 설명할게요. 직접 증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존의
명제를 이용해서 P이면 Q, Q이면 R, 그러므로 P이면 R이다.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계속 꼬리 물기 식으로 논리적인 흐름으로 직접 증명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직접 증명이 어려울 때는 대우를 이용합니다. 왜냐면 원래 명제가 좀 말이 알아듣기 힘들 때는 대우를 이용하면 좀 쉽게 증명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간접 증명. 그리고 이 단원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하죠. 하나 더 있네. 귀류법이라는 게 있고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이 좀 비슷하죠. 요거는 고2 때 배우니까 지금은 생략하겠습니다. 귀류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결론을 부정하여 모순을 발생시켜서 거봐. 결론을 부정했더니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원래 거가 참이야 라고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유명한 것 중에 그게 있죠. 그 루트 2는 무리수이다. 그 루트 2를 유리수라고 가정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 모순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루트 2가 유리수라고 한 데부터가 잘못된 거야. 루트 2는 무리수야. 이렇게 증명하는 방식이고, 그리고 그 수학 난제로 알려진 그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있죠. 이걸 만족하는 3 이상의 자연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도 귀류법으로 증명이 됩니다. 저는 이거 증명을 할 줄 모릅니다. 그냥 들은 얘기라서 그냥 적어 놓겠습니다. 됐죠? 네. 그래서 증명은 나중에 제가 예를 많이 보여드릴게요. 자, 마지막 개념이 절대부등식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부등식, 비슷한 용어가 항등식이 있어요. 항등식. 항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죠. 맞죠?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인데 절대부등식이 비슷한 말이에요. x에 관계없이, x라고 안 할게요. 어떤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유명한 거 두 개만 적고 마무리할게요. 자세한 내용은 문제를 통해서 설명해야 되니까 일단 첫 번째가 이런 게 있습니다. 무조건 0보다 큽니다. 밝히는 방법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 있어요.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보면 제곱에 4분의 3을 더한 거니까 0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고, 두 번째 방식은 판별식을 이용해 보면 됩니다. 판별식이 음수거든요. 그 말은 그래프가 축에 닿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항상 위에 있으니까 0보다 크다. 이렇게 밝힐 수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요. 그 다음 유명한 게 A와 B의 평균, 요거를 산술평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곱해서 루트 씌운 녀석, 얘를 기하평균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항상 성립합니다. 알겠죠? 산술평균이 무조건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둘이 딱 같을 때만 등호가 둘이 이 산술평균이랑 기하평균이 같고, 둘이 A랑 B가 다를 때는 무조건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크게 됩니다. 증명은 넘겨서 완전제곱식을 이용하면 되거든요. 그거는 간단히 적어만 놓을게요. 이렇게 되니까 제곱으로 되기 때문에 항상 0보다 큰 걸 알 수 있어요. 0일 때는 둘이 같을 때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넘겨서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증명하는데 식은 일단 외워두고 문제 풀 때 활용하는 거니까 제가 이렇게 식만 일단 적을게요. 왜 이렇게 되고 이런 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것보다는 절대 부등식의 뜻을 좀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명제단원에 대한 대략적인 흐름이고 제가 또 자세한 설명을 또 준비해서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